10분의 기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부터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나눠보면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까지가 공공부분의 시행자, 그리고 토지소유자, 조합, 그리고 수도권 A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이런 사람들이 민간시행자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전부 한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고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는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를 중심으로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취소, 4번은 부도 파산 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거나 실시계획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거나 사업 시행자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은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부터 등에게 이러한 사업을 대신 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행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자,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이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 이때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면적에는 국공유지는 포함합니다. 그리고 소유자 공유일 때는 대표하는 한 명만, 그만 구분 소유자는 각각 한 명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한 명으로, 동일한 공유자가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도 한 명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람 공고일 전의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사람은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동의했다가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고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갑이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고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을도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 다만 양수인 을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이라면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를 받을 때는 전체 사유 토지에게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 요건을 미달했을 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게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이 동의 요건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의 동의 요건이랑 똑같다라는 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를 받는데 그 동의 요건도 면적 3분의 2랑 소유자 총수 2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조합이 성립하는 게 아니죠.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라는 거. 등기를 해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기구에는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는 조합원들로 구성하는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즉 조합 설립에 찬성, 반대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대의원에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임의적 기구입니다. 그리고 대의원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신하지만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정화나 게임회, 정관, 환지계획, 개발계획,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은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청산금의 징수 교부가 완료된 이후에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하겠다라는 거. 자, 이렇게 의사결정한 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조합장, 이사, 감사, 이 사람들을 묶어서 임원이라고 하고, 임원은 겸직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고 그 조합의 다른 직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격사유라고 해서 항상 나오는 4가지.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그 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원래 임원이었던 자가 이러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가의 계획에는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추가하자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경비를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가금을 연체했을 때는 연체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걸 또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할 수 있는데 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해야 되고 징수, 위탁, 수수료는 4%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게 조합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시행자를 정하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는데 역시 인가는 지정권자. 그리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고 할 때 그 지정권자가 국장일 때는 시, 도, 대도시. 시도지사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 그 효과로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종전의 관리계획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즉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고 나면 사업에 착수를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이때 하는 게 수용 방식이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하는 게 혼용 방식이고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방식은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후에 수용 방식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해서 요 자리에 수용 방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용 방식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용 방식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시행자, 공공이든 민간이든 다만 동의가 필요한 건 민간만.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수용을 할 때는 원칙 공지법을 준용하지만 준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는 거죠. 사업 인정은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그리고 수용 보상금은 사전에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사전 현금 보상의 예외로서 발행할 수 있는 게 바로 토지 상환채권입니다. 자, 토지 상환채권은 모든 시행자가 발행합니다. 이렇게 발행하려고 할 때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민간이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칙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대금의 전부는 안 되고 일부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하고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니까 토지 주는 건 당연하고 건물로도 상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율은 발행자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환자가 들어가 있는 증권들은 기명식 증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명식 증권 이전하려고 할 때는 채권 원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될 것을 요청해야 되고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하면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에서 나오는 게 선수금 넘어가시고 원형지 조성토지입니다.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공급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되고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승인을 내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승인할 수 있다라는 거. 승인을 받고 나면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와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자로부터 세부 계획을 제출받아서 그 세부 계획의 내용을 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줍니다. 이게 공급의 절차. 그리고 원형지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원형지 개발자는 아무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해서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내지는 국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그리고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 이런 사람들만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원칙은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다만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이용하는 자는 경쟁입찰. 근데 경쟁입찰의 결과 2회 이상 유찰되면 다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지의 가격은 협의해서 정하겠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원형지의 공급 방법. 그 다음에 조성토지입니다. 그 전에 원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매각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끝나는 기간. 다만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에도 원형지와 마찬가지로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조성 토지는 승인받은 공급 계획대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성 토지를 공급할 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이지만 우리는 추첨을 외우기로 했습니다. 추첨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규공, 단공,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공장 용지, 이러한 것들은 가격을 정해놓고 뽑기를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수의계약에서 따로 말씀드렸던 게 첫 번째가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보상금 대신에 주는 거니까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나 추첨의 결과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성토지의 가격은 원칙 감정가로 합니다. 감정가. 다만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성토지.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수용의 일반론. 원칙은 모든 시행자가 수용하는데 동의가 필요한 건 민간이다. 그리고 수용할 때 공시법을 준용하는데 준용하지 않는 특례들, 토지상환채권, 원형지, 조성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자, 환지 방식에서는 맨 처음에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그 기준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하고 환지 계획의 내용에는 설계, 새거, 헝거, 비용, 입체 환지 이런 것들이 환지 계획의 내용. 해서 새거라는 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그 다음에 헝거는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러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 계획의 인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죠.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 그 기준은 위지면, 토수리 환경 이 기준에 맞게 하는 환지를 적응 환지라고 합니다. 적응 환지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환지를 받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다만 그 토지에 임차인 등이 있을 때는 임차권자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환지 계획의 기준 중 위치나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게 평면환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구분 소유권으로 바꿔주는 걸 입체환지라고 하고 입체환지는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환지로 정하지 않고 시행자와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는 보류지. 그중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따로 채비지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채비지 보류지 명세까지 포함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한 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고 사업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공사 완료 공고라는 걸 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을 시켜서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다 끝나고 나면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60일 안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됩니다.
환지 처분을 하려고 할 때는 앞에서 봤던 환지 계획의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공고를 하는데 그 공고를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지 처분의 효과로서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는 다음 날부터 그리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끝나는 때 소멸합니다. 그리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종전 토지에 남아있는다.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종전 토지에 남아있지만 행사리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합니다. 끝나는 때. 그리고 채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거. 그 다음 등기인데 나는 원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자가 됩니다. 다만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를 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시행자가 그리고 환지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원칙은 다른 등기를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결정은 환지 처분하는 때, 확정은 다음 날 이렇게 확정된 청산금을 환지 처분 공고일 이후에 징수, 교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환지를 지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청산금을 미리 교부할 수 있고 미리 교부하는 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고 안 내면 강제징수하고 안 받으면 공탁하고 소멸시효는 5년.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라는 게 있었죠. 종전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제한받는 사용수익 권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더 이상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원칙적으로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채비지 목적으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는 처분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있던 A라는 임차인은 환지 예정지에 와서 와 좁다 라고 할 수 있죠. 임대료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해지하는 자가 가지는 손실보상은 시행자에게 청구하고 시행자는 소유자나 이익을 얻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료 증감 청구권이나 권리의 포기, 계약의 해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감정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발행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합니다. 발행할 때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행 방법은 전자등록해서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역시 조례로 정합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그리고 이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시행자. 세 번째는 국계법 개발행위 허가사항 중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런 도시개발채권은 중도 상환이 안 되지만 첫 번째, 두 번째 매입자의 기책 사유 없이 매입 원인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모르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했을 때 이럴 때는 중도 상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매입 필증은 5년간 따로 보관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